대박내 순댓국집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근데 대박내 순댓국집이 10,000원짜리 순댓국을 팔아서 얼마나 남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간단한데요. 영업이익에서 매출액을 나눠서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영업이익은 2,190만 원, 매출액은 1억 원. 그래서 21.9%.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영업이익률이라고 해요. 21.9%라면 대박내 순댓국집은 순수하게 영업만으로 순댓국 하나 팔아서 10,000원짜리 하나 팔아서 2,190원을 남겼다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업이익률이고요. 그렇다면 대박내 순댓국집의 마진율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진율은 똑같은데 순이익에서 매출액을 나눠서 곱하기 100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순이익이 1,500만 원이기 때문에 15%입니다. 이 마진율이라는 것은 순이익률이에요. 순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가게의 마진율이 높다는 뜻입니다. 대박씨가 10,000원짜리 순댓국 하나 팔아서 이것저것 다 빼고 세금까지 낸 다음에 순수하게 10,000원짜리 팔아서 1,500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비율은 높을수록 좋지만 영업의 특성에 따라서 기업이나 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업종, 순댓국집 업종 평균보다 높으면 좋은 것으로 봅니다. 이 이야기는 애플 투 애플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과는 사과끼리 비교해야지 사과와 귤로 비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지울게요. 영업이익률과 수익률은 회사의 수익 창출 능력의 핵심 지표이고 회사의 경쟁력이 높다는 것은 업종 내에서 다른 기업보다 높고 꾸준히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동업자로서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이다. 내가 투자할 만한 기업이다. 주식을 살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수익성도 좋은데 성장성까지 좋다면 성장성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율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대박내 순댓국집이 가을 3분기 때 장사가 잘 돼서 5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어요. 근데 그 전 분기에는 2,500만 원, 작년 같은 기간 정년 동기에는 4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매출액 증가율은 지금 5천만 원을 벌었고 전 분기에는 2,500만 원. 그러면 비교 대상 전 분기를 밑에다가 2,500만 원을 넣고 곱하기 100 하면 매출액 증가율이 나와요. 이거는 계산식을 굳이 알 필요는 없고 다 모든 기업의 증가율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전분기 대비 100% 증가를 보인 것이고 전년 동기 대비는 요 4천만 원을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가 넣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율을 보인 거예요. 영업이익과 순이익 증가율도 매출액 증가율 공식 그대로 수치만 넣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장석 분석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 이것은 매우 좋은 신호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매출액이 늘고 있다는 것은 시장 점유율, 순댓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익이 지속적으로 늘는다는 것은 재투자를 해서 경쟁력을 더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매출을 늘리는 순환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밑에 이 글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성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갖고 와봤어요. 올겨울 순댓국 붐이 일어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물론 대박시 장사도 매우 잘 돼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순댓국의 붐으로 인하여 동정업계의 다른 가게도 많은 증가율을 달성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 업종이 전체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이익 증가에 따라서 주가도 상승하는 주도 업종이 되겠지만 이런 업종 호황기에 내 주위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었다면 나의 실적은 뛰어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대박 내 순댓국집이 동정업계 평균보다 높다면 더욱 경쟁력이 있는 업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요약해보자면 이거예요. 잘 나가는, 정말 잘 나가는 업종이 있다면 1등 기업을 찾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거. 요 밑에는 피터 린치의 말인데요. 제2의 수식어가 붙은 기업은 성공하는 일이 별로 없으니 주식으로 이득도 못 본다. 업종이 잘 나가면 그 안에서 동종업계 평균보다 성장이나 이익이 높은 1등 기업을 찾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나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 해요. 친절 씨는 어느 순댓국집에 투자할까요? 친절 씨는 새해 순댓국집 시설 확충에 투자해 투자 지분만큼 이익 배당을 받으려 하고 있어요. 꿀꿀레와 멍멍레가 있는데 이 5년치 손익계산서를 하나둘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두 순댓국집에서 어느 순댓국집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한번 쭉 보시죠. 결정하셨나요? 너무 간단하죠? 보시면 친절 씨는 꿀꿀레 순댓국집이 멍멍레 순댓국집보다 5년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수익성 또한 높기 때문에 꿀꿀레 순댓국집에 투자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꿀꿀레 순댓국집은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이익률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친절 씨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보고 투자를 할까요? 친절 씨의 투자 체크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꿀꿀레 순댓국집이 이와 같은 지속성 여부가 자기가 투자하는 2023년에도 가능할 것입니다. 가능할 거라고 판단되면 꿀꿀레 순댓국집에 투자를 확실히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멍멍레 순댓국집 같은 경우에는 친절 씨의 투자 체크 포인트는 이 부분이에요. 요 3년 동안은 잘 나갔어요. 많이 팔고 잘 나갔는데 2021년부터 수익 창출 능력이 왜 떨어지고 있죠? 왜 떨어지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고 2022년에는 갑자기 매출 감소와 함께 가계가 적자로 도래한 이유를 정확히 알고 투자에 임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 돈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친절 씨가 마지막으로 체크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만약 친절 씨가 순댓국 시장 전반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이라면 둘 다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이 주식 투자의 의사결정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아래의 기업은 왜 살까? 우리 앞서 배운 거 보시면 영업이익도 계속 3년간 마이너스, 당기순이익도 계속 마이너스가 나면서 점점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래 기업은 왜 살까요? 보시면 여러분이라면 3년 동안 수익 창출을 못하고 지속적으로 매출도 이익도 감소하건 이 기업에 동업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만약 동업자가 되고자 한다면 좀 꼼꼼히 살피셔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기업이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지, 이것이 일시적인 것인지 힘든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간단한 재무제표조차 보지 않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는 단기 수익을 노려 거래가 목적인 매매자보다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업은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상장 폐지 조건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업과 관련된 거는 장기간 영업 손실을 낸 경우, 최근 4년 연속으로 영업 손실이 나면 관리 종목, 그 다음에 5년 연속 시에는 상장 폐지 대상이 됩니다. 이 기업은 결국 상장 폐지가 됐고 이 주식은 휴지조 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정도라도 기업이 장사를 잘 하고 있는지 어떤지 체크를 꼭 하시고 투자를 하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손익계산서입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피터 린치의 말을 갖고 왔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달간 심지어 몇 년간 기업의 실적과 주가는 따로 노는 일도 종종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실적과 주가는 100% 같이 간다.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공과 주식의 성공은 100% 상관관계다. 기업의 성공과 주식의 성공 사이 괴리가 돈을 벌게 해주는 핵심 요인이다. 인내심은 보답받으며 성공하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 역시 보답받는다. 아주 멋진 말입니다. 요 밑에 말은 제 말인데요. 주식을 사는 것은 그 회사를 사는 것이다. 그 회사와 동업을 하고 일부 지분을 갖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주식 투자의 기본 명제입니다. 어떠셨는지요?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재무상태표, 내 가계의 재산은 얼마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